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 언니입니다. 제가 6년 전에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냐는 댓글이 많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거의 낫지는 않았고요. 그때랑 비슷한 상태고 여전히 오른쪽 귀는 거의 잘 안 들리는 상태? 웅웅거리는 느낌 정도고 이명은 계속 들리고 있고, 그런데 왼쪽 귀가 잘 들리니까 저는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제가 난청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굳이 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면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 많은 곳에서는, 웅성거리는 곳 이런 곳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대로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돌발성 난청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제가 난청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돌발성 난청이고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학생이 절대 가정 형편이, 환경이 나쁘지도 않고 뭐 공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성격도 아니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온 거예요. 다행히 치료를 빨리 해서 90% 정도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 정말 이 돌발성 난청이 진짜 돌발성이구나. 저는 처음에 난청이 왔을 때 내가 너무 나의 몸을 혹사시켰나?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내가 너무 열심히 뭔가를 했나? 이런 죄책감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나 때문에 일어난 일 같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증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지인을 만나서 술을 또 왕창 마시고 음주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옆에 타기만 했고 다른 운전은 지인이 있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운전을 한 사람은 전혀 다친 곳이 없고 옆에 탄 이 주인공이 사지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어딜 갈 수도 없는, 이 주인공이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한 자신에게 죄책감이 엄청 커요. 그 후에 주인공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주인공이 어떤 바구니 하나를 멀리 놓고 거기에 갓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멀리서 종이 조각이 이렇게 구긴 거를 이렇게 계속 던져요. 그 바구니 안에.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신이 관여하는, 삶이 관여하는 인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사지마비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물론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때 내가 거길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더라면 지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습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쩌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사진 작가분이 어릴 때 거리를 걷다가 어떤 남자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해요. 이유 없이. 얼굴이 엉망이 된 거죠. 병실에 누워서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대요. 근데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 분이 왜 당신이 아니면 안 되냐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진작가가 약간의 인생을 깨닫고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그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 토대로 사진작가를 더 잘 이어나갈 수 있었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일에는 왜 나한테 꼭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이런 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일어났을 뿐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일은 일어났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은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지금 잘 견뎌와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지금도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난청이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사회 진출에 대한 꿈도 크고 야망도 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철저히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껏 공부한 게 소용이 없네. 아니면 내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삶에 그렇게 제약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됐어요. 사실 난청이 시작되면 안 들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느낌이 들어요. 완치라는 환상에 적는 것도 스트레스고, 나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만 결국 낫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안 들리는 대로 그냥 살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자. 그리고 내가 들리지 않는 것에 크게 의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글도 쓰게 되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또 가끔씩 사람들과 뭔가 협업해야 되면은 문자나 한쪽 귀로 통화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직접 만나야 될 때는 조용한 곳에 만나거나 제 몸에 맞는 환경을 제가 알아서 또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가끔 제가 난청이라는 사실을 잊으세요. 이 병은 누군가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일찍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다른 한쪽 귀가 살아있다는 그 생각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에게 중요한 기관은 두 가지씩 있대요.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그래서 한쪽을 잃어도 한쪽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냥 마음에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난청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겪은 사람에게 공감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서 저는 제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남 앞에 서는 게 무섭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예전 댓글 보면 군대에 갔다가 이 총소리나 이제 대포 소리에 갑자기 귀가 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값진 거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그러면 오늘은 혼자 어두운 길 속을 걷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올게요. 안녕.